전부 기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 발의를 해서 현재 구전 9패를 당하고 있죠. 한덕수 선거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하의 새로운 옵션이 떴다. 각하의 새로운 옵션이 떴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0번째 탄핵안을 발의를 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된 것이 다 합하면 21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기 전에 21번 발의가 됐습니다. 거의 한 70년 넘는 동안 21번 발의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3년 동안 30번째 발의가 됐습니다. 30번째. 그러면은 이 탄핵을 발의를 해서 이제 그 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면은 그 시간부터 헌재에 넘어가서 직무정지가 되죠. 자, 그래서 발의는 30번 했지만은 지금 실제로 통과시켜서 헌재에 넘겨서 직무정지시킨 것은 13건이었습니다. 13건. 그 중에서 오늘까지 9건이 헌재에서 처리가 됐죠. 자, 9건. 전부 기각입니다. 기각.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 발의를 해서 현재 구전 9패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로 이제 구전 9패가 됐는데, 9번 기각 결정 중에서 7번은 전부 다 만장일치입니다. 헌법재판관이 9명일 때는 9대0, 지금 8명일 때 8대0. 한덕수도 오늘은 8대0은 아니었죠. 5대 1대 2 나왔는데, 그 전에 한덕수 이전에 8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8번의 그 기각이 있었는데 6번이 만장일치입니다. 6번 만장일치. 지금 기억나시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때 헬로윈 사태와 관련해서 이 탄핵안이 처리가 돼서 직무정지가 돼서 한 6개월 만에 복귀했죠. 그때 만장일치. 그 다음에 이정섭 대전고검검사, 원래는 이재명의 수사를 지휘하던 수원지검 차장이었는데 거기 또 직무정지를 시켰죠. 그런데 만장일치 기각. 그리고 얼마 전에 이진숙, 이진숙 만장일치 아니니까 만장일치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상민, 이정섭에 이어서 최재해 감사원장 8대0 만장일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8대0 만장일치, 조상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8대0 만장일치,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8대0 만장일치. 자, 만장일치고 이게 다 이제 기각으로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9번 다 기각되는데 이제 그 전에 6번이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일종의 표결에 들어간 게 2번 있었죠. 하나는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이 4대5, 인용이 4, 기각이 5, 인용은 6대까지 이제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 그 다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때 4대4였죠. 4대4에서 인용이 6명 안 돼서 기각.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 전에 8번의 전부 다 기각됐는데 인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오늘까지 구전 9패한 거죠. 없었는데 자세히 잘 보시면은 기각으로 만장일치 8대0이나 9대0 되든지 아니면은 기각하고 인용이 갈렸죠. 안동환 검사 때는 인용사 기각호 갈렸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사 기각사 갈렸죠. 그것이 인용파 기각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하가 하나도 없죠. 그동안 한덕수 대행 전에 각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8번의 선거 중에서 각하 의견을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각하가 2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도 그동안 전부 다 인용 아니면 기각. 그래서 심지어 뭐 8대0 인용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니다. 기각해서 4대4 구도가 되면은 이준석 방통위원장처럼 4대4 그거 나오면은 이준석 방통위원장처럼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분석들을 했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어느 순간에 각하라는 옵션이 새로 끼어듭니다. 각하. 뭐냐면은 각하라는 것은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거리가 아니야. 현재에서 다툴 거리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하라는 것은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죠.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결정을 하려면 충분히 변론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죠. 절차적 정당성. 변론도 충분히 해야 되고 평의도 충분히 해야 되고 반론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방어권 보장을 해야 되고 하죠. 그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인데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현재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11번 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 17번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재 출석을 했는데 발언권을 제한을 했죠. 3분만 더 발언하자고 하는데 문영배가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현직 대통령에게 3분조차도 발언권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인신문 시간을 딱 90분 맞춰가지고 초석에까지 갖다 놨죠. 그래서 졸속을 했다. 그 변론이 11번 끝나고 나서 새로운 변수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변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핵심적인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내란 프레임을 씌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 하나는 국회의원들 끌어내 또 하나는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여. 이 두 가지죠.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국헌문란 그래서 내란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것은 계엄령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거 두 개는 국헌문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또 하나는 각종건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짰는데 홍장원의 메모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죠. 뭐 꼬부랑 글씨 비슷한 거 원본을 제출했는데 그걸 뭐 보좌관이 무슨 뭐 체포 대상 명단으로 둔갑을 시킨 이거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다 또 누군가 가표를 했다. 이게 민주당 의원 박선호 의원이 가표를 한 거 아닌가? 무슨 뭐 체포 국어 뭐 조금 새로 적어놓은 거. 자, 거기에 의문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곽종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한 것도 계속 오락가락하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고백해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나왔고 그게 생생히 다 중계가 됐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시 심리를 해야 됩니다. 변론을 제기를 하든지.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흐려지는 것이다. 는 말이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할 때는 형법상의 내란죄를 집어넣어서 그게 뼈대를 이루는데 80%가 그거였는데 갑자기 현재 심리를 앞당기려고 그 부분을 빼버렸다. 그러면은 그런 비유까지 하죠.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은 안 오고 단무지만 왔다. 그것 가지고 짜장면 맛을 평가하라.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도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인 판결이다. 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불을 확 붙인 것이 누구냐?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해준 지기현 부장판사가 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검찰이
이 구속기간을, 그러니까 기소 전 구속기간을 넘겼다. 그런데 혹시 기소 전 구속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해서, 법원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 가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그것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재심, 사건이 다 끝나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흘러서 재심 신청을 하거나, 김재규 재심까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을 인신을 구금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구금해서 가는데, 이게 한 1년, 2년 있다가 이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거나 재심을 하거나 하면은 그동안 인신을 구속해 놓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인신을 구금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인신 구금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면은 더 엄격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대두가 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으면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단도 못 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등장을 한 겁니다. 각하라는 옵션이 등장을 했고, 그 각하라는 옵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8번의 헌재 선고에서는 각하라는 의견을 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각하가 하도가 되고 나서 각하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 두 사람, 정영식, 조한창. 자, 그러면은 각하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이게 원천 무효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국회에서 할 때 원래 200석 이상 기존을 해야 되는데 151석 기존을 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은 각하해야 된다. 이 의견인데 좀 결은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이 다 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의의 그 개념이 흔들리겠죠. 자, 그래서 각하라는 것이 이번에 한번 의견이 표출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하를 아마 조한창, 정형식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이 재판관들은 각하 의견을 또 낼 겁니다. 각하 의견을. 그러면 이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 중에서도 각하 의견에 동조할 사람이 몇 있을 겁니다. 왜 몇 있느냐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좌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 때 그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이 문영배, 이미선, 이 정정미, 정계선, 이 네 사람이죠. 이 네 사람인데, 문영배, 이미선은 4월 18일 날 퇴임합니다. 퇴임을 하죠. 그러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은 이제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든지 이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초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탄핵을 기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인용을 해서 파면을 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은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남죠. 역사에 다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가 같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파면 선고가 나고 나서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됐죠. 근데 지금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같이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이 헌재가 내린 결론하고 이 법원이 내린 결론이 달라버리면은, 그러니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려서 파면을 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 상황이 됐는데 사법부에서 법원 판단에서 이것을 공소기각을 하거나 무죄를 해버리면은 대통령 다시 복귀할 수도 없는 거고 헌재에서는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여러 가지 그 과거와는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절차적 정당성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 그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도 계속 학계에서 막 문제가 되고 있죠. 뭐 헌법학의 이 거두인 뭐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것은 안 된다, 사기 탄핵이다. 그 80%를 차지하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버리고 헌재에서 심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재판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손 떼는 거죠. 자기들 손 떼는 거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절차상 하자 없이 손 뗄 수 있는 방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각하죠. 우리는 결정 안 해. 이것은 헌법 그 절차상의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있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 그리고 두 명이 곧 이제 퇴임을 하는데 그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각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오늘 이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나온 두 명의 각하 의견, 그 각하 의견이 갖는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오늘 한덕수 총리 선거를 계기로 해서 떴다.